왜 당신들은 윤 대통령 그렇게 비판하냐? 그렇게 많은 또 비판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집권하고부터는 윤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좀 서포트를 하고 또 해왔습니다만은 지난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뭐 여러분들보다 좀 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또 해봤기 때문에 참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보수가 절멸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 때 의정담화 예. 그때가 정말 저희들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51분 담화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그냥 윤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 이건 우리가 다 망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희들 보고 이제 배신자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었었는데 뭐 저희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결국은요 저희가 쓴소리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계엄령 사태를 보시면서 이 어벤져스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우리 현정님이나 저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윤석열 정신이 좋아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 뭐 저희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또 국정 운영 성공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온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계에 좀 부딪혔고요. 네.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네, 꽤 그렇죠? 됐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선 국면 또 전당대회 과정 뭐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저희는 윤석열 정신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신을 어찌 보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이 대의를 위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윤석열 정신을 지키면서 또 그 초심에서 벗어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비상계엄령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걸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쪽 그 진해 쪽인가요? 그쪽으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네. 그때 이 구상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라는 정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보니까 너무 허망하게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본인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본인도 나는 그렇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그동안 그래서 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장악을 했는데 결국 이준석 내보내고 김기현 내보내고 이제 한동훈을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녹록치가 않는 거예요. 네. 원래 본인이 계획 따르면 말 안 들어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네. 못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 기각되고 방탄하면서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 이렇게 죽지 않는다. 나만 죽냐? 다 죽는다. 그 다음에 확 비상계엄 해버릴까? 탈당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사석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의원들이 야 큰일 났다. 대통령이 좀 생각이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다.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 확실히 비상계엄 해버려? 쓸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야 그냥 확 탈당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거죠. 있다, 불안정하다는 거를 아마 저한테도 이제 전달해줘서 아, 참 이게 큰일이구나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게 막연히 윤 대통령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제 출장을 대통령이 이제 가 있을 때, 휴가를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김용현 장관을 갑자기 이 김용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경호처장을 사실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휴가철이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좀 휴가 중에 인사를 낸다는 게 네네. 이게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휴가철에 그런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관이었잖아요. 네네. 신원식 장관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죠. 네네. 그래서 사실 경호처장 시절에 자신의 육사 선배인 신원식 그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그렇죠.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방장관으로 오게 한 것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휴가 중에 인사를 낼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없었죠, 그때. 네. 없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을 사실은 국방부 그렇죠.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고, 김용현 장관은 사실은요, 제가 듣기로 김용현 장관은 이게 이제 처음에 어딥니까 충암고등학교 네. 1년 선배잖아요. 그렇죠. 1년 선배인데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이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뭘 맡겼냐면 이제 용산 기지 이전,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용산 이전하는 거, 네. 그걸 맡겼어요. 예. 그 제가 좀 비화를 소개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나 많은 좀 시간도 있고 좀 국가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실무자들과 데리고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옮기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통령도 거기에 수긍을 했어요. 네. 수긍을 했는데 예. 유일하게 된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게 바로 김용현 장관입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저 군인들 하면 한 2, 3개월 안에 다 해치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그날 밤 12시인가요? 갑자기 이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서초동으로 내일 용산 기지 용산으로 이전 발표한다. 바로 지금 준비해라. 네. 그때 참모들이 정말 황당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지호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휴가 중에 그런 인사 조치가 있었구나 하는 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제 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완전 예스맨으로 내부에 알려져 있고 부하들한테도 그게 맞게끔 논리를 개발해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전적으로 그냥 따르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지금 이게 뭐 종북 세력들 이번에 그냥 확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이 어제 아마 한동훈 대표를 하고 이 만난 자리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종북 세력이다. 네. 저걸 다 쓸어버려야 된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에 뭐 당 중진들이 여러 명이 그 배석을 했더라고요. 네. 결론은 난 잘못한 거 없다. 네. 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냐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다. 그때 계엄 담화문 보면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고 있다. 소굴이다. 그 범죄자가 이제 이재명의 어떤 방탄을 위한 뭐가 되고 있다. 뭐 그건 뭐 과히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 수업을 하는데요. 그 교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막 교사한테 욕설하고 깽판 치고 하는 그 막무가내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스쿨 폴리스 불러다가 그 학생을 좀 어떻게 끌고 나가서 진정을 시키던가 정 안 그렇죠. 되면 주변에 그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압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요 수업 전체를 못하게 그냥 다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너네 다 종북이야.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그 범죄는 부패 범죄 한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종북 범죄를 저지른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국회 전체를 다 그렇게 그 어떤 개헌군의 진압의 대상으로 만듭니까?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 할지라도 근데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아하.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감독님 한동훈 대표 체포하러 들어왔던 그 개헌군들의 그 짧은 영상 있죠?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 국민의힘 대표실입니다. 국민의힘 저기가 정책위 의장실인데 정책위원실. 바로 옆에가 이제 대표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창문 깨고 지금 바깥에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에 전 개헌군이 들어온 거고 네네. 이 복도 쪽에서 정책위 의장실에 문을 열고 실무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개헌군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 옆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실이 있습니다. 네. 예? 한동훈 대표도 저 영상을 봤죠, 당연히.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저를 체포하려고 했던 게 맞네요.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CCTV를 국회가 다 비공개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네. 조금 좀 하더니 멈칫하더니 그 저 포고령 오늘 기사에도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1번.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 금지 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얼버무렸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계엄령을 하는데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정당한 작전이고 옳은 작전이라면 여당 대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당 대표 단순한 아군도 아니고 정말 가장 강력한 아군인데 거기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를 위한 계엄령입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무조건 이런 데 대한 잡아갖고 재판 구속영장 없이 넘기고 했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종북 세력이라도 기본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받고 네. 그렇게 척결해야지. 아니 군인동원해서 잡아서 척결하는 게 이게 척결하는 겁니까? 네. 그게 그러면 7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전 정말 이해 납득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나름대로 법적인 기반인데 물론 그게 성에 차지는 않는 면은 있을 겁니다. 뭐 재판 지연하고 하지만 그것 또한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렇게 예를 들어서 저 계엄군 동원해서 저렇게 잡아갖고 다 구속시키면 저게 나중에 그냥 저게 다 척결하는 걸로 비춰질까요? 그러면 계속 그럼 독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독재를 안 하면 그럼 나중에 풀어나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발상을 한 것부터 아니 종북 세력을 저런 방식으로 쓸어버리겠다. 종북 세력이 누군데요? 어떻게 그 인정합니까? 계엄사가 종북 세력이 누군지 다 압니까? 알려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수십 년 걸려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거에 저렇게 잡는다? 저는 정말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한 대표하고 총리하고 있는데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네. 아니 어떻게 그 검사를 하신 분이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만약에 되면 전부 다 민주투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거를 저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요. 대통령이 이게 어제 갑자기 또 밤에 담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거를
옛날에 의정담화 50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똑같이 또 한 번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참모들이 말리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된다. 또 아침에 또 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걸 또 말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하게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달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민주당이 믿고 아무리 민주당이 문제가 있지만 국민이 뽑은 게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종북 세력이니까 다 잡아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팩트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다 박수 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생각해도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한 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게 아니 저 정광훈 목사 집회나 몇몇 집회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계엄 담화문 발표할 때의 그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판단으로는 이거는 비상계엄령 할 수밖에 없겠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얘기한 그 기준으로 봐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기준으로 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비상계엄령 발동이었던가 하는 거고요. 또 어제 이제 해명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게 그 진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경고성이었다. 이거요. 이거 저는 솔직히 신뢰하기 힘듭니다. 경고성으로 한 건데 네. 이게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저 현장에 출동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사람들 철수할 때 옆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쳐줬대요. 네, 네, 네. 아니 세상에 개헌군한테 박수 쳐준다?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막 그 국회 그 본관 그 정문 있잖아요. 네. 있고 거기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국회 여성 관계자들이 나가서 네. 반란군 물러가라. 반란군이라고 그랬대요. 네. 그 얘기만 듣고도 움찔움찔 하더래요. 어허. 그러니까 그 MZ 세대 그 장병들 아닙니까? 네.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표현은 못하지만. 공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네. 북한에 뭐 안보 위협 있다 해서 그냥 그 떨어지니까 본인들도 개헌이나 그렇죠. 그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지만 계엄 사령관이라고 하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있잖아요. 네, 네.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그 국회 헬리콥터 3대 국회 경내에 착륙시켜갖고 280명 그 군병력 투입시킨 거 당신이 한 거냐? 당신이 지시한 거냐?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 사령관인 당신이 안 했으면 국회로 그 헬리콥터 3대 280명 투입시킨 그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 네. 저는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계엄 사령관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 옆자리에 국방부 차관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 차관이 저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차관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참. 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국회로 그 헬기 세대 들어가라는 지시를 직접. 계엄 사령관도 핫바지였던 거예요. 계엄 사령관도 핫바지인데 현장에 투입된 MZ 세대 그 계엄군들이 제대로 했겠냐고요. 그래서 저게 실패로 돌아간 거지. 실제 아까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체포 뭐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게 경고용입니까, 그게?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인해 놓고 경고하려고 그랬는데 죽었다. 그러니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 군을 저렇게 동원해 갖고 하는 게 그냥 경고용 맛배기용? 야당한테 그런 겁내게 했다고요? 야당이 그런 겁냅니까? 아이고 겁나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야당은 물 만난 고기가 됐어요. 예? 저 군인들 동원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 사고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경고용 맛배기용이다 보여준 것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생각한 것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요 초보도 이런 초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려면 그냥 뭐 완벽하게 계획을 짜든지 이거는 무슨 뭐
동네 그냥 뭐 하는 것처럼 이거 해갖고 그냥 도대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계엄사령관이 자기가 왜 계엄사령관이 된지도 모르고 포고문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 아무도 계엄사령관도요. 몰라요. 계엄사령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대통령 그 특별 대국민 담화를 보고 계엄령이 발동된 걸 알았다. 참. 예. 경찰청장은 예. 퇴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앉아있다가 그게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일을 어떻게 정말 안보실장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당한테는 아주 그냥 살판 나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참 기가 막힙니다. 참